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서분들에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많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어떤 걸 좀 선택을 하세요? 아, 저 작품의 배우가 괜찮나? 저 책을 쓴 사람의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있어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자세히 준비를 했지만은 대략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책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 잘 나왔나요? 포토샵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기상캐스터, 리포터, 아나운서, MC 등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저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의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와 놀랐죠? 안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스피치 학원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다양한 책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종로 강서구립 오셨나요? 남산도서관에서 오셨어요? 네, 많은 도서관에서 다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재미 그리고 어떤 정확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제 책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피치에 대한 책들 출간을 했고요. 시집도 출간을 했습니다. 11월에도 책이 나오고요. 자, 우리 사서분들에게 낭독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자와 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람한테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낭독은 책을 직접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책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전달을 잘 하고 싶다면 낭독을 잘 해야겠죠. 또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책을 연결하는데요. 제가 인천 서구에 있는 도서관에 강연을 했을 때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분 또 어머니는 또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무너지는 그런 발음과 발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역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다문화 가정이 조금 많다 할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은 나 잘 읽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낭독은 또 책에 흥미가 없는 이들에게 흥미를 유도하는 책 소개 도구로 효과적입니다. 책을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좀 듣고 싶게 말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오늘은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와 오늘은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느끼는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사서들에게는 낭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곳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낭독은 도서관 내 문화활동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챗 GPT나 AI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럼 너무 편하죠. 쫙 나와요. 근데 그 좋은 정보를 사상인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낭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림책 낭독회, 작가 낭독회,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에서요. 입을 닫고 있나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시 뒤에 저하고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저희 테이블에 3권의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를, 한 4분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선물을 준비했어요. 눈이 막 다들 커지시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서가 낭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서 선생님은요, 낭독을 너무 잘해서 친구들이 그 선생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계속 바꾼 거예요. 하지만은 일처리를 너무나 잘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디테일하게 하지만 낭독이 안 되고 스피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행정 업무 중점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낭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용자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요, 이 말을 하는 어떤 판매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피치 차이요. 낭독은 스피치로 진행을 하죠. 사서의 목소리로 책을 전달받는 경험은 이용자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우리 사서 선생님들 전화통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도 정말 많은 전화를 받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떤 도서관입니다. 네, 저희요 1층에 대피되어 있고요. 이런 것과 안녕하세요. 어떤 도서관입니다. 저희 1층에는 어떤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낭독, 스피치가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선생님처럼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언어 능력과 감성 전달에 기여를 한다. 잘 들린 발음과 발성으로 사서분들이 낭독을 잘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낭독은 듣는 사람의 언어 이해력, 집중력,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특히 아동은요, 어디에 민감하냐면 오감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도 얼굴 표정, 몸짓, 아이 컨택, 소리의 떨림, 미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저도 나레이션을 하지만은 제가 나레이션 입힐 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태안인데요 하지 않아요. 오디오는 소리가 들어가지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태안인데요. 소리는 들어가지만 표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실 때는 얼굴 표정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은 문해력과 창의성 발달에 기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의성어나 의태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울긋불긋 이런 거 강조 있다가 잠시 하겠습니다. 실습. 자, 이는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말을 계속합니다. 입 다물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커피를 한 2잔 정도 마셨더니만은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교육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요, 우리 잘 스피치 중요성을 살펴볼게요. 낭독. 태어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목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요 5살, 6살 어린이집에 갑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고 눈치 보고 말을 잘 못하는 친구는요 계속 땅만 보고 선생님한테 말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요. 초등학교에 가면 회장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요 눈빛부터 자신감부터 달라요. 이제는요 중학교에 가면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는 손을 드는 만큼 점수를 받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피치가 계속되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수시 면접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발표를 또 해야 돼요. 아, 대학교 갔다. 대학교 갔는데요.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교양 수업이라서 피해요. 대학교 졸업을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잖아요. 면접 준비해야 돼요. 면접을 봐서 회사 딱 들어갔잖아요. 회사에서 이제요. PPT 발표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상사들 눈치를 봐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또 하게 되죠. 상견례. 근데 내가 이야기가 막 소리가 들어가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그러면은 우리 딸을 주기에는 너무 유약한데 우리 아들을 보살피기에는 너무 야무지지가 않아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스피치도 대물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향을 닮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적으로 자신감 있게 스피치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 아들이나 따님에게 이런 낭독 훈련을 같이 해주면은 나도 맑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쭉 넘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노인의 길로 또 이제 슬슬 접어들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근데 저희 학원에 시니어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 말을 좀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대상으로 사사분들 너무 좋으신 게 직업적으로 훌륭한 직업인 게 낭독을 반복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이 성대도 근육이에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하체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강부자 선생님이라던가 연륜이 있는 연기자들 어때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낭독과 스피치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시면 일상에서 적용하시고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내 역량 강화. 앞부분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전달력, 표현력, 청중 파악력이 필요하고요. 낭독 훈련은 스피치 능력과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시대에 더 필요한 아날로그 감성을 제공한다. 여러분 인스타나 어떤 그 재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너무 딱딱하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고 설명 잘 들린다고 해도 감성을 툭툭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서분들은 내 목소리가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I나 오디오북이 일반화됐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낭독은 어쩔 수 없이 따뜻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들어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는 게 더 좋죠. 자,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서 감성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들, 사서분들의 첫 번째 독서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비교하고 해석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기획력입니다. 상황별 책 리스트를 주제 있게 구성하는 능력.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책 내용을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책자리 보시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좀 다르실 건데 사진 찍으셔도 되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콘텐츠 제작력, 카드뉴스, 영상글 이런 능력 필요하시고 여러분들 공감력,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책을 또 제안을 하죠. 그런데 제안을 할 때도 낭독, 스피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천천히 찍으세요. 네, 그래서 독서력, 기획력, 낭독력, 콘텐츠, 공감력 모두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낭독력이 중요한 거는 4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육적인 측면, 문해력 향상과 언어 감각 발달. 여러분, 제가 지금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은지 맛없는 걸 먹는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맛있다. 2번 맛있다. 그죠? 확실히 다르죠? 손발이면 오글오글 그러거든요. 하지만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얼굴 표정 이런 것들.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언어 감각을 아이들한테 10으로 발달시키느냐 100으로 1000으로 발달시키는 거는 천지차이. 내가 어떻게 낭독을 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정서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감정 전달, 공감 능력 향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들어가죠. 그림책이나 동화책이나 모든 책에 들어가는데 즐겁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낭독을 할 때는요 광대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뉴스를 할 때 잘 들어보실게요. 광대를 써요. 오늘 오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안 들어가죠. 근데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오늘 철수는 영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자, 그러면 광대를 쓰니까 소리가 안에가 쏴 열리거든요. 요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는 제가 지금 말인데 요거를 광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땅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셔야 돼요. 같이 할게요. 같이. 그러면 이 훈련은요. 입을 으하고 이에 해당되는 발음을 쫙 벌려주시면은 무쌍이에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같이 김치 한번 해볼게요. 김치. 김치. 치즈. 치즈. 자, 그런데 이거 하실 때 팁은요. 이제 연습을 집에서 여러분들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읽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치. 김치. 치즈.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제가 오늘 볼터치를 조금 살짝 평소보다 과하게 하고 왔거든요. 강대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치즈를 하시는데 이 입꼬리 있죠. 끝이 귀에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성분들 리프팅 딱 땡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치즈 시작.
치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치. 그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치즈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신녀입니다 하면서 각자 이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즈할 때 팁이 있어요. 치즈할 때 팁은 5초 동안 정지. 잘 보세요. 치즈 해야 되는데 이 입꼬리 근육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치즈. 더 올리세요. 3 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장서영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책 읽어주실 때도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세요. 하시다가 오늘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 읽어줄 타이밍이네? 그러면 해주시면 되세요. 자, 문화예술적 측면 보겠습니다. 자, 공연, 낭독, 오디오 콘텐츠에서 낭독력 너무나 중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 직업적 측면, 교사, 사서, 북프레이터, 아나운서, 성우 등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서 이게 반대가 됐네요. 자, 낭독과 낭송은 달라요, 여러분. 자, 낭독과 낭송, 우리 친구들한테 시를 낭송해 줄 때가 있고 책을 낭독을 해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낭독은 뭐예요?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 그럼 낭송은 시나 글에 감정을 더 담아서 하는 거. 그리고 대상 텍스트는 낭독은 책, 정보, 설명. 그러면 낭송은 시나 수필, 감성 중심의 글. 또 목적도 달라요. 낭독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한다. 그러니까 발성 발음 더 중요하죠. 낭송은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 표현 방식은 낭독은 좀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낭송은 감정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은 예를 들어 호흡을 퀴즈 하나 내가 호흡을 굉장히 잘 쓰는 연기자가 있어요. 힌트는 SBS 다큐멘터리 남자 아실 것 같은데 누구 그래서 김상중. 오, 잘하셨어요. 맞아요. 김상중. 이 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도 지금 다람쥐가 아이고 뭘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낭독, 낭송 마찬가지인데요. 호흡을 잘 쓰셔야지 이게 밀당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퀴즈. 그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아나운서가 했던 멘트가 있죠.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그쵸? 오디션 딱 하고서 광고 넘어갈 때 올해 1등은 60초 뒤에 이래주네요. 그 호흡이. 이걸 긴장을 왔다 갔다 줬다 갔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선생님 언제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암기 여부는 사실 낭독은 여러분 그림책 다 외워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서 그림 찍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낭송은 글을 조금 완전히 좀 속지를 해야겠죠. 시지 같은 거. 자, 톤, 억양, 낭독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거, 발음 중요. 낭송은 감정적인 거. 자, 그럼 여러분 낭독과 낭송에서 또 한 가지 팁은요. 경구계와 연구계의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구계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메롱 한번 해주실까요? 네, 했죠. 했는데 이 혀를요. 이 윗니 안쪽에 대보세요. 약간 딱딱하죠? 네. 근데 그게 경구계 자리예요. 그러면 이 혀를요. 다시 한번 메롱. 그렇죠? 입 천장에 한번 대보실까요? 입 천장에? 좀 부드럽죠? 연구계예요. 연구계. 그러면 낭독은 주로 경구계를 많이 써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락커들이 미할 거야! 그쵸? 시끄럽죠? 근데 이제 크게 웃으셔도 돼요. 제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영국에는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성시경 같은 거. 잘 자요.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 오늘도 해녀는 물질하러 갑니다. 감사해요. 다음날 아침. 그래서 낭송 같은 경우 좀 따뜻한 동화책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연구계를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죠. 그걸 어떻게 해요?
예, 오늘 이 시간으로만 부족하시지만은 조금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국에는요, 일단은 소리를 밖으로 빼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는 스타카토 훈련입니다. 여러분, 배꼽 아래 3cm 주먹 한번 대보실까요? 자, 오늘 저 여러분 그거 보여드리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똥배 나올까봐. 자, 이 상태에서요, 제 배를 모신 상태에서요, 배를 3번 밖으로 밀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창피하시면은 앞에 책이나 가방 가리셔도 돼요. 그쵸? 저도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뭐 타이트한 거에서 막 가려놓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3번 했죠? 4번째에서 소리를 야! 라고 뱉는 거죠. 한번 보시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쪽 한 번씩 갈게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이거. 자, 여기 가실게요. 4, 2, 3 보실게요. 시작. 같이 저랑 하세요. 하나, 둘, 저 너무 카메라 가까이 찍는 거 아니에요? 내 백플러 좀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찍어주세요. 찍으셔도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야! 그죠? 야라는 걸 붙이셔야 돼요. 다시 해보실게요. 그리고 여기 2중 1중 쭉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배에다가 손 대주시고요. 달걀